자,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해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금일 영상은 이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TSMC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금일 제 이야기에 주목하시면 삼성전자가 왜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저 저에게는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주분들께서 요즘에 가장 걱정하셨던 게 뭐예요? 이 외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되게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외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 압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외인 매도세를 자극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외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삼성전자의 재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외인 수급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단순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진부한 시각을 넘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이유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전략적 움직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좀 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외인들은 장기적인 전략적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통해서 장기적 성장이 확실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 HBM3E와 HBM4와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다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내 입지가 강화가 되면서 이 외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술적 되돌림이 발생을 했을 때 외국인들은 대규모 자금을 다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이 외인 수급을 단순한 매도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지금보다 더 큰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인 매도는 일시적일 수 있다. 라고 보고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라이브를 밤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시금 한번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자, 기사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TSMC 중국 가는 칩 만들었나 화웨이 수출 통제 우회해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오늘 새벽에 나왔던 내용이고 오늘 오전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 이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딥하게 여쭤보신 주주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자, 첫 번째로 금일 나온 기사부터 살짝 보고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우회해서 자사로 공급될 인공지능 칩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술연구 회사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 제품을 분해해본 결과 해당 제품에서 중국 수출 제반 위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현재 미 상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TSMC는 자사칩 중 하나가 화웨이 제품에서 발견됐다고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테크인사이트 측이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 TSMC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에 TSMC 측이 즉각 미 상무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갈등은 최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는
지금 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 그리고 H100, 그리고 A800, 그리고 H800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상되는 손실은 최대 5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엔비디아의 중국 내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TSMC를 통해서 AI 칩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칩 회사들이 이제 칩 설계를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이 TSMC의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TSMC와 엔비디아 간의 관계에서 더욱더 긴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규제를 준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 TSMC가 중국과 협력하는 상황은 엔비디아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는 TSMC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 삼성전자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이미 삼성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이 TSMC 대신 삼성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고성능 AI 칩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HBM 메모리와 같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이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랑 어디밖에 없다 그랬죠? TSMC와 우리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K하이닉스 지금 HBM3E로 인해서 삼성전자보다 HBM은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HBM4가 납품이 되는 동시에 SK하이닉스는 결과론적으로 기술력도 그리고 HBM도 모두 다 삼성전자보다 아래로 떨어질 거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이 AI 칩의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기술의 독보적인 위치는 우리의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요구에 따라서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AI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고성능 컴퓨팅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는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TSMC와 이 엔비디아의 갈등이 점차 더 심화가 될수록 이 엔비디아는 다양한 파트너를 찾으려는 동기가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와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단순한 파운드리 생산을 넘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기술을 결합해서 이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와 엔비디아의 갈등은 삼성전자가 기술적 우위를 선점을 하게 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TS 간의 긴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과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삼성전자가 돋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사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TSMC 동맹의 균열. 여기도 좀 중요해요. 엔비디아는 올 3월 블랙에를 발표한 직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TSMC가 납품한 반도체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곧 책임 공방으로 번졌고, 블랙엘은 엔비디아 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두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 난도가 높습니다. 엔비디아는 TSMC의 고장 이유를 문의했지만 TSMC는 책임을 엔비디아의 설계 탓으로 돌렸고, 엔비디아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오류로 간주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올 6월 TSMC를 방문해서 엔비디아만을 위한 전용 패키징 라인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요즘 제 영상 다 보시면 싹 다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만의 라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TSMC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렸다. 너희한테 납품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엔비디아만의 라인을 만들어줘 라고 했으나 TSMC는 싫어. 이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이 나가죠. 그쵸? 자, 그러면서 서로 간 신경전이 거세지자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TSMC 매출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고객사인데 라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다가 대차게 까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TSMC가 엔비디아 생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면서 엔비디아는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TSMC 측에서 서로의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까지 안 만들고 이 기간이 넘어가니까 제품 출시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어디만 이득이다? 우리 삼성전자만 이득이다. 지금 이 내용에서 주주님들 SK하이닉스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 어차피 HBM4에 들어가는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TSMC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뭐다? 1등이다, 1위다, 짱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회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술을 결합을 시켜서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추가 매수 타점과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죠.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 나는 지금 저점인 거 알겠는데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 완전한 저점 타점이 아니면 어떡해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신 주주분들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9119-8706번으로 삼성전자 추가 매수 원하시면 지금 현재 주주분들의 평단가 난 예를 들어서 77,000원이다. 그럼 77,000원. 그리고 나는 신규 매수 원한다 라고 한다면 매수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매수는 하고 싶은데 자금이 넉넉지 못하다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금이 3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자금을 늘려서 타점 잡아두고 우리가 원하는 타점에 자금 모아놓고 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단기적인 종목으로 복리식 매매를 진행을 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리식 매매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후속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리식 매매가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투자 전략이 존재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리식 매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도 시장 변동성에서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복리식 매매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고 저는 이 복리식 매매로 하여금 종목을 추가 매수 전 자금 늘리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유한양행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수익 계좌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복리식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점이죠. 단순하게 한 번의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다시금 한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투자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자금을 늘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복리식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으로 단기적이면 단기적 그리고 우리가 중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파트를 나눠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정말 장기적인 목표 뭐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인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내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진입하는 종목은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하여금 진입하는 종목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100%에서 120% 바라보고 진입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위에 연락처로 후속주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이지만 어떤 종목들도 추천을 좀 드렸었죠. 자, 제가 DTNCR로도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작년 이제 한동훈 관련 정책주로 하여금 9,000원에서 만원대 추천드려서 24,4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제가 또 어떤 종목 추천드렸었죠? 자, 셀리도 추천드렸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대쯤에 추천드려서 17,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이때 대략 저는 항상 17,000원, 그리고 뭐 지금 보여드렸던 이 DTNCR로처럼 24,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저는 절대 이 가격에 매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셀리드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6,000원에서 15,000원 후반대쯤 매도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접근한 만큼 전략 매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진입하는 후속주에 대해서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이 삼성전자 매도 금지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 라이브 예를 들어서 뭐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뭐 출근하느라 정신 없으셔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라이브는 못 들어가지만 브리핑이라도 좀 보고 싶다 하신 주주분들, 자, 여기 텔레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950명 정도 계시고요.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말고도 바이오 관련주 종목 해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하락 시 비중 확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브리핑 해드리니까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문자로 입장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누르면 텔레그램 입장과 함께 라이브 시청 가능하고요. 자, 지금 구독자 무료 혜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지금 제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자, 구독자 무료 혜택으로 해서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자, 이런 식으로 복리식 매매 단기 종목 후속주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라이브 입장 등등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게끔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남겨주시면 그에 따른 선물 제가 기자 생활 때부터 직접 읽어보고 실제로 제가 주식했을 때 많은 도움 받았던 자, 책입니다. 주식 관련 책인데요. 이거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다가 사연까지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 많은 정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는 거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이 아닌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외출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챙겨 입고 외출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